안녕하세요. 이선욱입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 자, 오늘은요. You might be very interested in speaking, right? And you really want to be very fluent. Like me, maybe. 자, 지금 제가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영어를 딱 했죠. 선생님처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제가 사실 when I was, I don't know, in the middle school, in middle school 이었을 때요. 있었어요. 약간 그런 계기가 사실 하나 있었던 게 친구가 막 영어를 했던 그런 제가 세대에 살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I met a guy. 근데 그분이 from America, so I could not really communicate with him. But I really wanted to say something in English. 영어로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막 영어 안 나오고요. 이런 느낌 전혀. 그냥 하이 막 이렇게 하고는 어머 내가 영어를 했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저도. 근데 그 열망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었고 사실 그때만 해도 영어 교육 자체가 제 기억에는 아직은 그냥 학교 공부처럼 막 이렇게 독해하고 막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어 교육과를 가게 되고 영어 교육과 가면은 뭐 professors들이 사실 그냥 외국인 선생님도 계시고 해야 되는구나. 어쩌겠어요. 제가 해야지.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a lot of stress actually made me now. 지금의 나를 만든 거는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영어로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스피킹이 처음부터 산 사람이야. 살았으니까 영어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살지 않았더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법 마찬가지 우리 가지치기라는 개념 제가 저번 시간에 1법칙은 다 말씀드렸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장가지를 붙이는 많은 것들을 오늘은 조금 패러다임이 shift,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약간 리딩 중심으로 여러분 시험 칠 때나 아니면 리딩 할 때 못 알아들으면 잘라내세요 였지만 오늘부터는 잘라내세요가 아니라 말씀 한번 영어로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되게 짧다. 짧으니까 좀 이건 아닌데 그 느낌에서 붙여나가는 연습을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일단 그런 진짜 스피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장으로 보기 이전에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1단계. 자, 일단 영어로 내가 말을 트고 싶다. 제가 예전에 말이 안 트였었던 단계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이것만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왠지 그 사람이랑 말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혼자 했던 거지. 자,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열망이 계시면 정말 노래랑 비슷해요. 정말로. 노래랑 비슷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노래 여러분 뭐 누구 가요나 아니면 팝송 뭐 좋아하시는 것들을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계속 듣죠. 계속 듣다 보면은 귀에서 이게 이렇게 하던 게 점점 내 입으로 올라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흥얼흥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내 입과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따라서 부르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엔 많이 들어야 되고요. 듣다 보면 또 내 입에서 흥얼흥얼 하게 되고 그 흥얼흥얼이 점점점 내 입과 내 목소리를 사용하면서 maybe accurately 좀 더 정확하게 그 가사, lyrics를 막 보시면서 근데 저 사실 그래 본 적 있는데 누구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일부러 외우지 않는 한 안 외워질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서 내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으로 정말 여러분이 발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발화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의 입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많이 들어야 저절로 나온다. 난 왜 영어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들어봤다. 그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들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오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그래서 상황에 맞는 단어를 그리고 말이 나오더라고 해도요. 예를 들면 이제 들어본 영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를 내가 들어서 픽업을 해낸 그 영어면 굉장히 영어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귀를 맨날 막고 있고 이렇게 막 단어만 막 공부한 거에서 단어장에 그 단어 뜻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탁 써버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콩글리시가 되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래서 상황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들으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뭐 제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많이 들으면 당연히 나오겠지.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그건 쉬운 건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좀 좋은 정보, 혹은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대에 따라서. 하지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일단 또 이렇게 특정 명이 너무 또 들어가면 혹시라도 그럴까봐 제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하신다거나 하면 요즘은 미국 프로그램,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요,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읽는 거랑 초등학교 6학년에 읽는 거랑 중학생이 읽는 거랑 난이도가 다르죠. 한국어 그 글을 읽어도.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친구 중에 이제 미국에 사는, 그러니까 제 친구의 아이들은 정말 그 교포처럼 그냥 아예 자신이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모국어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건데도 책을 정말 많이 학교에서 읽힌대요. 어떤 진짜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RAS, 뭐 이런 AR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만 서치를 하셔도요, 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책을 구매하셔서, 혹은 요즘은 도서관 가셔도 영어 책들 굉장히 많이 있죠. 하셔도 그걸 읽어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근데 내가 당장 눈으로만 읽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로 많이 들어야 이게 좀 더 잘 나오는데, 이걸 안 듣고 눈으로만 읽기 시작하면 또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좋은 게 읽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는 부분과 같이 내가 눈이 가기 때문에 훨씬 좀 수월하면서 귀에 자극을 주면서 내 입에서도 어느 순간 이게 일로 전달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훨씬 쉽게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책들이 이렇게 막 떠 있어요. 그럼 떠 있는 책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나는 사실 이렇게 나이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른인데 내가 왜 애들이 읽는 걸 읽어야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영어 책으로 봤을 땐 예를 들면 내 레벨이 애들이 읽는 거에 맞을 수 있어요. 괜히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읽으셔서 재미없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 짧은 거부터 읽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든 클릭하게, 혹은 여러분 자녀들 계시면 클릭하게 해서 이거 읽고 싶으면 요거 클릭, 그리고 듣고, 들으면서 같이 입으로도 따라 읽어보고 눈으로도 읽어보고, 자, 그런 공부들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아는 분들은 이미 이걸로 공부하시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혹시 모르셨다면 자기도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들으면서. 심지어 녹음 기능 같은 거 있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으로 녹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따 클릭을 딱 해보면 내가 이렇게 녹음했구나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고. 토익, 제가 저번 시간 토익과 토플 얘기를 해드렸는데, 토익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에서는 토익 시험 앤 스피킹 없잖아요. 하지만 따로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이 있다고 했죠. 제가 사실 토익 스피킹 시험도 그렇고 뭐 토플도 그렇고 당연히 저도 쳐봤고 전 책도 많이 냈고, 그래서 이건 이거구나 차이가 쫙 느껴지는데,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시험 얘기를 제가 근데 조금 자꾸 하는 게 현실적으로 시험에 혹시 임하신 분들은 더 절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녹음하는 거 있죠. 이거 되게 민망해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스피킹 시험은 녹음해서 그 녹음된 것이 미국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듣고 거기서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녹음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그거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퀴즈, 그 읽은 리딩 지문에 대해서 퀴즈도 풀면서 어찌됐든 이 공부가 리딩 공부인 것 같기도 하면서 단어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책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피킹이 습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것 말고도요, 조금 더 성인으로 대상을 좀 높여볼게요. 혹은 뭐 한 고등학생 이후로. 선생님, 저는 애들처럼 막 그런 뭐 동화책은 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TED, 아마 아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TED 강의에 여러분이 매료되실 날이 또 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유명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무료예요. 무료 사이트인데 어렵죠. 왜냐면 그냥 뭐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느낌의 동영상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인, 나는 미국에 가지 않아도 나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혹은 미국에 가진 않았지만 뭐 TV를 굳이 달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클릭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TED 강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굉장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막 사람 막 떠 있고요. 혹은 그것도 되게 좋아요. 토픽별로 여러분 찾아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야별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싫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난 과학 쪽에 관한 건 굉장히 관심이 있다. 뭐 컴퓨터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건 참 좋은데 막 역사 얘기하는 건 싫다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은 저는 음악과 관련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된 어떤 분야의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의 선호, preference,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쫙 써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ancient world, 고대 세상, 옛날, 그래서 이집트라던가, 혹은 저 로봇 좋아해요 막 이러면 robots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뭐 예를 들면 7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뭐 5, 그거는 이 토픽과 관련된 영상이 5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또 들어가셔서 또 들어보시고, 듣다가 아유 못 알아듣겠어 하고 틱 그냥 끊어버리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들으셔야.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유동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강의에서 토플 얘기해드렸죠. 그 토플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토플 공부가 그 안에 천문학, 뭐 이런 세계 지리, 뭐 세계 역사, 생물학, 굉장히 다방면으로 그게 공부를 시켜줘요. 왜냐면 공부를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 뭐 이렇게 그 영어를 쓰는 나라 쪽으로 공부할 사람들을 위한 공부 토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별 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테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더 재밌게 빨아들이시는 만큼 나 공부한 그 단어 또 나왔네? 막 이렇게 정도로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토픽별로 잘 되어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혹은 인물별로도, 그래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찾아서요, 와, 이 사람이 여기서 강의했네 하는 분들 은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언제 우리가 또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만나볼 수는 없지만 진짜 생생하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찾아서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의 영어 공부 세계에서 그냥 지나가신다면 너무나 아까운 존재의 사이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혹은요, 뭐 다 아는 거지만 유튜브로도 영어 공부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건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사실 많은데, 여기도 살짝 여러분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카테고리가 쫙 있잖아요. 음악이든 뭐 스포츠, 게임, 뭐 movies 너무 많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공짜로 요즘 세상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슨 그 검색어를 치고 in English 뭐 이렇게 많이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영어 버전이 거기 이제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튼 많이 들을 수 있는 노출, 내가 귀에 많이 영어에 대한 노출을 줄 수 있는 요즘은 그 도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굳이 내가 꼭 비행기 값 들여서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당장 가보시면 느낄 건데 굉장히 가면 사람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얘기 막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셔서 오히려 TV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툴들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말을 트시고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제 영어를 좀 트시면서 느껴지세요. 내가 말은 텄는데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사실 예전에 재즈 댄스를 잠깐 배웠어요. 근데 정말 제가 느낀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세 잡는 걸로도 제가 정말 몇 달을 해도 자세도 안 잡힌 것처럼 이 말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팍 이렇게 트는 것 자체가. 한국말도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쭉 해서 말 계속 못하다가 최소한 1년 조금 더 지나면 말을 그때부터 트면서 축축축축 올라가잖아요. 영어는 하물며 더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듣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자, 그래서 일단 노래하기처럼 말을 트시고 그 다음 단계를 좀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영어에 대한 노출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선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이 저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listening이나 아니면 뭐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상황, 뭐 원어민 선생님과 어떻게든 뭐 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사귄다거나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영어에 대한 어찌됐든 노출이 있어야 되고요. 여전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리딩을 하면서 문법 지식이 있어야 사실은 그 말을 만들어내는 힘이 생겨요. 이게 근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육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공부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최고죠. 그 플러스 알파는 바로 가지치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치기로 영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길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 문장에 대한 문법적 이해가 있어야 가지치기를 하죠. 사실 가지치기는 약간 문법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그리고 적절한 단어 이런 거는 진짜 영어에 대한 노출 혹은 요즘 스피킹 책들 되게 많아요. 패턴 책들 되게 많거든요. 리딩 책들을 통해서 단어 늘어놔야 돼요. 그래야 무슨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생각이 나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문장을 듣고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활용을 해서 살을 붙이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닝 같기도 하면서 그게 바로 스피킹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ey, do you think that this country is great? 이렇게 했을 때 Yes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Yes, I think that this country is great. 그대로 그 사람 말 갖고 와요. Because 하고 붙이는 거예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스닝도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지치기 우리 1법칙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보세요. I wonder if you can help me 이런 문장을 외웠어요, 여러분이. 아, 나는 네가 날 도와줄 수 있나 몰라. 그런지 궁금해 라는 이런 문장에다가 이렇게 with 더하기 전치사 더하기 명사 하나만 붙여도 길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Well, Tom, I wonder if you can help me with this homework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말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길어지는 방법이 가지치기 붙이면 되는구나. 하나 더. I wonder if I can borrow this computer. 또 길지만 여기다가 I wonder if I can borrow this computer for my assignment.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숙제를 위해서 야, 너의 컴퓨터, 이 컴퓨터 borrow, 빌릴 수 있나 몰라? 라는 정도. 그래서 사실은 짜잔! 지금 제가 이 노란 부분으로 써 있는 부분은 다 가지치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영어를 막 텄어요. 이제 어느 정도 문장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책도 많이 보면서 그리고 듣기도 하면서 문장을 트고 그 다음 단계로 이걸 늘릴 때는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이 이 적은 노출에서도 그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하려면 이런 느낌. 제가 스크립트를 한번 써봤습니다. 읽어볼게요. I'll introduce myself. 제가 제 소개할게요. My name is 지원. 저 지원인데요. I'm 17 years old. 저 17이고요. I was born. 하고 그 다음 붙이는 것들이 보면 다 그렇죠. 잔가지 2개 붙였죠. But I live. 저 살아요. 어디에? 지금 대구에 살아요. I have lived here. 저 여기 살았는데요. For 10 years. 10년 동안 살았어요. With my family랑. 다 가지치기 부분들이 붙어가면서 길어진다는 거를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좀 이 스크립트를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언제든 문장은 길어진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왜 긴 문장을 말씀해야 되는지 제가 그 꼭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긴 문장을 말씀하지 못하면 긴 문장을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닝이 또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할 때 뭐 조금만 길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만큼 늘려놔야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스피킹 여러분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 오시면요. 라이팅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제가 디테일한 얘기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 봬요. 바이바이.